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에 투자하셨다가 지금 꽤 힘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하면 저도 이 기억을 좀 버리지 못하는데 약간 테마성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가 아닐까 했었는데 아직도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태양광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얼굴을 굳히세요? 아닙니다. 아직 긴장이 좀 돼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왜 방송 직전에 이제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은요, 여러분, 제가 한 3년인가 4년 전에 미래에셋에 가서 행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계셨다고요? 네. 저 맞습니다. 얼굴을 봤었고, 네네, 그때 네. 기억이 나죠. 그리고 저한테 서류 전해주셨고, 맞습니다. 세상 좁아서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좋습니다. 네, 그랬던 분이 이제 오늘은 태양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일단 이 최근에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태양광 중국 없이도 태양이 뜰까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취지로 쓰신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자료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저는 이제 국내에서 태양광 그리고 이제 정유화학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 이제 연구원인데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국내를 보고 있지만 태양광 전체로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중국을 모르고 내가 이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넓게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같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질문에 답하고자 했던 거는 네. 중국이 그래서 없어도 과연 미국에서는 독자적인 밸류체인을 완성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네.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됐던 거죠. 만약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이 만약에 그러면 독자적으로 밸류체인을 태양광을 이제 설립을 하고자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진짜 가능한가에 대한 게 좀 궁금했었던 거죠. 근데 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은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태양광 밸류체인을 가질 수 있다면 사실 중국이 지금 계속 어마어마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도. 맞습니다. 중국이 너무 물량 공세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아닌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좀 뭔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텐데 미국이 만약에 밸류체인을 혼자서 할 수 있다면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작년을 되돌아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네. 있었죠. 그때 어떤 기억을 다들 가지고 계실 거냐면은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라는 네. 이제 컨셉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자체를 이제 더 이상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제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이제 어떤 한 국가가 에너지를 독점을 하다 보면은 이 관계가 이제 틀어졌을 경우에 너무 많은 이제 불합리한 이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이제 중국에다가만 맡겨놓기는 싫은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는 조금 독자적인 밸류체인을 좀 만들어 보자 네. 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국내 기업들이 조금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얼마나 미국의 그러니까 글로벌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이 빨간색만 본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얼마만큼 크게 차지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는 7-80%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수요는 좀 제외를 하고요. 네. 폴리실리콘과 셀 모듈 쪽은 그나마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웨이퍼의 경우에는 거의 그냥 중국 기업들밖에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이 웨이퍼가 중국만 생산하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한 후에 중국을 무조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중에 이제 길이 잘린 거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웨이퍼를 중국밖에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더 가기 전에 이제 단계를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먼저 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뭐가 있죠? 뭐 인곳, 웨이퍼, 그 저기 폴리실리콘 이게 쭉쭉 단계가 있잖아요. 그 네. 단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고. 그것도 사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걸 먼저 그럼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네, 보시면은 이게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되죠. 발전 쪽으로 갑니다. 네네. 근데 요거를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폴리실리콘은 뭐 규소로 이루어진 메탈 실리콘이라는 물질을 좀 녹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녹인 물질들을 가지고 인곳을 만들어서 이제 뽑아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슬라이스를 하게 돼서 이 그림처럼 이제 웨이퍼를 만들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화학적인 좀 가공을 통해서 셀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좀 셀을 합친 게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폴리실리콘은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 북미나 유럽에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걸 웨이퍼를 만들려니 중국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밸류 체인의 중간 단계를 그냥 중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중국을 거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이 밸류 체인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브릿지로서 가장 중요한 두 기업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퍼스트 솔라고 네. 두 번째는 하나솔루션입니다. 퍼스트 솔라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태양 전지를 생산하는 방식 중에 이제 네. 폴리실리콘을 통해서 만드는 방식이 한 9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5%는 이제 방막형 태양 전지라는 것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산업 밸류 체인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방막형 태양 전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요거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 퍼스트 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막형 태양 전지. 네. 그것도 네, 좀 이따 네.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인곳 웨이퍼를 거치지 않아도 이제 네. 증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덕분에 퍼스트 솔라는 지금 미국에서 충분히 이제 증설을 계획을 이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 단을 미국에다가 지금 최초로 증설을 하려고 중국 외 기업으로는 최초로 증설을 하려고 지금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이 얼마나 앞으로 증설을 잘 하냐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의 밸류 체인 완성이 좀 좌지우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태양광을 한다고 하셔서 제가 태양광 관련주들, 특히 미국 기업들 주가가 올해 어땠는지를 한번 잠깐 보고 왔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잠깐 읊어드리면 일단 퍼스트 솔라는 올 들어서 한 42%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태양광 나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거 있죠. 뭐 선파워. 뭐 이거는 뭐 설치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선파워 보니까 42% 하락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개 있죠. 써노바도 있었고요. 자, 써노바도 보니까 뭐 올해 15% 하락했고 이 외에 뭐 제가 다른 뭐 그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주가를 봤는데 다 주가가 정말 안 좋은데 퍼스트 솔라만 유독 45% 올해 그러니까 상승했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네. 이게 기업이 비싸다, 비싸지 않다라는 데 약간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중국 없이도 증설을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 자체는 사실 충분히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놓쳤는데 한화솔루션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솔루션은 원래는 이제 셀 모듈 쪽을 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요. 네네. 이제 미국에 기존에 있었던 REC 실리콘이라는 기업을 지금 지분 인수를 어느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인곳 웨이퍼까지도 지금 직접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에는 원래 생산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노력하는 거라서 뭐 이제 앞으로 생산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25년에 증설이 완공이 되고 아. 이제 이걸 생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화솔루션이 생산을 잘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웨이퍼를 굳이 중국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 거고. 그렇습니다. 퍼스트 솔라의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 그 단계를 밟아도 되지 않는 태양광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퍼스트 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기업인 거고.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일단 그래도 이거는 좀 나아가서, 그러니까 조금 미래의 일이니까 네. 당장 폴리실리콘 가격은 현재 어떤 상태예요? 폴리실리콘 가격은 사실 오늘도 이제 나온 데이터가 있어서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꾸준하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모듈 수요 대비했었을 때 지금 폴리실리콘의 생산 능력이 너무나 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초과 공급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모듈 생산 능력 대비했었을 때는 이제 폴리실리콘의 생산 능력이 뭐 그래도 이제 충분히 모듈을 많이 생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소화가 될 수 있는 정도 아닌가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수요랑 같이 봐야 됩니다. 네. 수요를 같이 보면은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이 모듈 수요 대비 더 올라온 것이 올해가 처음이고요. 요게 이제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던 게 작년 12월이었고 그때부터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표에서 보면은 우리가 선 그래프, 주황색 선 그래프보다 바 그래프가 높이 올라와 있으면 공급이 과잉됐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선 그래프보다 바가 밑에 있으면 수요가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네, 선보다 맞습니다. 바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로 올라온 거 보니 공급이 초과되고 있다. 네, 그만큼 이제 폴리실리콘을 많이들 생산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래 30% 우리가 세액 공제인가요? 30% 공제 거기다 10% 추가해 줄게. 이건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사실 이제 뒤에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네네.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법안이 네. 지금 그 중에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게 이제 IRA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크게는 혜택을 받는 입장이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으로 네. 전력을 발전하는 발전업자들. 네. 두 번째는 패널을 생산하는 패널 생산업자들 이렇게 네.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력을 발전하는 발전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전력 같은 곳들이죠. 네네. 전력 발전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ITC와 PTC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ITC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설비 투자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이 30%까지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할 때마다 조금씩 더 공제를 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 화면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화면 열어놓고 계실 텐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왼쪽에 있는 거죠? 네, 왼쪽에 있는 표를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30%까지 이제 ITC를 받을 수가 있는데 뒤로 넘어가기 전에 최근에 발표된 게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된 겁니다. 이게 ITC가 원래 최대 3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여기에 보너스로 10%를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철강 제품들 거기 네. 들어가는 뭐 볼트너트 이런 뭐 사소한 제품들까지 모두 다 미국산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산 제품이 비중이 총 40%가 넘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제품이 총 세 가지인데 미국산 모듈, 태양광 모듈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 태양광 트래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모듈이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50%에서 60% 정도까지 차지를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만약에 미국산으로 온전하게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트래커나 뭐 저기 인버터 네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만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사실 좀 애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최소한 뭐 셀을 중국산을 가져와서 쓴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에서 최소한 이제 모듈까지는 만들어서 네. 팔아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퍼스트 솔라가 만드는 모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00% 다 생산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퍼스트 솔라의 모듈을 쓰는 것만으로도 20% 추가 세액 공제를 충족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퍼스트 솔라의 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이제 그 퍼스트 솔라가 유독 올라간 것이 왜 그랬는지 궁금했습니다라고 댓글에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맞습니다. 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갖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네. 첫 번째 퍼스트 솔라는 방막형 태양 전지라고 하는 기존과 좀 다른 그 패널이죠, 이것도. 네, 맞습니다. 패널을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로 괜찮고, 그리고 모듈마저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퍼스트 솔라 모듈을 최대한 사용하는 게
미국 그 태양광 업체들 입장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두 가지 정도가 퍼스트 솔라를 되게 좋게 만들었었네요. 맞습니다. 그거 일단, 말고도 또 있겠. 네네네. 퍼스트 솔라 그냥 모듈만 사용하면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제 이 보너스 세액 공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그래요? 볼 수 있어요. 모듈만 사용해도. 아니면 앞에 뭐 이제 뭐 철강 네네. 제품 이런 조건들도 있겠지만은 이 뒤에 있었던 미국산 제품 40%라는 네네. 거는 모듈 자체 가격이 원래 50% 6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것만 사용해도 사실 이제 그 조건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리던 걸 마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네. 이제 모듈을 생산하는 태양광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AMPC라고 하는 직접적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단을 각각을 생산을 할 때마다 조금씩 또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요게 이제 뭐 각각 뭐 3kg당 뭐 $3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요거를 좀 쭉 해서 같이 환산을 시켜 보면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7센트 퍼 와트 정도가 됩니다. 네. 지금 패널 가격이랑 이거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대략 한 20-30% 정도의 판가 대비 20-30% 정도의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요. 사실 모듈 사업이 이게 마진이 15% 정도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따져봤을 때 20에서 30%를 돌려준다라는 건 굉장한 금액을 돌려주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미국 쪽에서 증설을 하고 싶어하는 거고요. 근데 일부 해석에서는 이것 어쨌든 이제 이만큼 해주는 거는 중국 제품도 들어가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 블룸버그 쪽에서 예측하기로는 미국 쪽에서 태양광을 신규 설치할 게 네. 올해 대략 한 30기가와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솔루션이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듈 플러스 수입하고 있는 모듈 해서 대략 뭐 4, 5기가 정도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퍼스트 솔라가 대략 한 5기가 정도가 될 겁니다. 뭐 대기업들만 놓고 보더라도 한 10기가와트 정도인데 다른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30기가와트를 채우기에는 어려워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 채워줄 수 있는 국가가 지금은 중국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태양광 일단 폴리실리콘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공급 과잉은 맞는데 네. 지금 이렇게 미국이 자신들만의 밸류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도 알겠어요. 그럼 태양광 업황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는 네. 지금 제목이 잘못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네네. 네, 요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올해 태양광 시장 자체는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꺾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좀 특이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튀었었습니다. 네. 이제 그와 동시에 그의 대체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린 에너지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튀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천연가스 가격도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뭐 결국 이제 전력을 발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떠니 하는 것을 사실 신경 쓰기보다는 가스 가격이 과연 얼마나 높은가, 그에 대비했을 때 태양광 가격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게 될 거잖아요. 네. 가스 가격이 이만큼 내려온 상황에서는 사실상 태양광 시장이 뭐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좋을 수는 저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폴리실리콘이 과다 공급되고 있는 점. 그게 이제 전반적인 태양광 밸류체인의 가격을 좀 낮추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미국과 유럽 중심의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점들이 올해 이제 태양광 업황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태양광이 사실 제가 처음에 경제 방송을 시작했던 게 네. 2011년이었어요. 혹시 그때 뭐 하셨어요? 11년 또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셨어요? 네. 저는 이미 한 2년 정도 딴 회사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방송으로 201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3월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 3월 11일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 터지면서 갑자기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저도 태양광에 투자했다가 결국
큰 손실을 보고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태양광 투자라는 게 이렇게 항상 약간 테마성 붐으로 잠깐 일다 꺼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좀 꺼진 것 같은데 다시 언제쯤 돌아설 것 같으세요? 사실 기업들마다 좀 저는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좀 다르다고 네네. 보고 있고요. 뭐 펄스 솔라나 아니면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열심히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주가가 최근에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기업 자체의 전망이 안 좋아졌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지금의 기대감 자체가 좀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제 증설이 완공되는 시점이 24년 말이다 보니까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이 물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는 물론 뭐 이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중장기적인 이제 그림을 봤었을 때 퍼스트 솔라나 하나솔루션이나 모두 지금 미국의 밸류 체인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증설을 해나가고 있는 굉장히 브릿지로서 중요한 기업이 네네.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요. 뭐 장기적인 성장성 자체는 저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앞으로 태양광을 바라볼 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독보적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밸류 체인 안에서. 그런 기업들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나라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미국의 퍼스트 솔라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러면 미국 기업들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좀 이게 좀 괜찮아 보인다 하고 하는 기업 어떤 기업 꼽으세요? 저는 미국 쪽에서는 퍼스트 솔라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사실 이제 뭐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네. 첫 번째로는 그 중국이 지금은 태양광 밸류 체인을 모두 꽉 휘어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뭐 OCI 같은 기업들도 사실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웨이퍼라는 게 중국 기업밖에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판매처를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로 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중국밖에 못 하다 보니까 네. 가격이 그쪽에 동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점이 좀 이제 문제가 되었었고, 뭐 요거는 앞으로 점차 개선되어 나가질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웨이퍼를 중국이 꽉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여태까지는 문제가였다고 보는데 이제는 퍼스트 솔라 자체가 이 웨이퍼를 거치지 않고서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재무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편입니다. 네. 작년까지는 사실 이제 순현금을 기록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없어도 증설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돈이 많아서 증설을 하기에도 부담이 없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사실 지금 퍼스트 돌라를 굉장히 주가를 강하게 몰아가고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MPC도 이제 거의 한 7억 달러 정도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체적으로 이제 예측을 해서 내놨었는데요. 네. 요거를 만약에 이제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밸류에이션 쪽에서 약간 상승 능력이 나올 수도 네네.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꼭 태양광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 한 가지 짐작하시겠죠. 엔페이지 에너지 같은. 맞습니다. 그 기업은 어때요? 원래는 한동안은 마이크로 인버터 때문에 이건 뭐 마이크로 인버터는 모든 패널에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태양광만 터지면 이 빵빵이다. 실제 빵빵 주가는 터지기도 했었고. 엔페이지는 이번 이 지금 밸류체인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사실 얘네는 이제 인버터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뭐 폴리실리콘이니 뭐 방막형 태양전지니 하는 기업들이 이제 다운스트림을 깔게 되면은 네. 거기에 이제 인버터를 붙여주기만 하면 돼서요. 네. 수요 자체, 그러니까 설치량 자체가 늘어나기만 하면은 좋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엔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 주거용 쪽에 네.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최근에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NEM 3.0이라는 이 정책이 좀 바뀐 네네. 변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잉여 전력을 얼마만큼을 사주느냐에 대한 내용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비용이.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가 전체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한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좀 앞으로 수요가 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엔페이지 에너지도 2분기 가이던스를 좀
하향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근데 NEM 3.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주가형 쪽에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이기는 한데 저는 네. 좀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어쨌든 태양광을 꾸준하게 바이든 정부 쪽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뭐 1, 2분기 정도는 수요가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N페이지는 설치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N페이지가 좋아지는 거군요. 네, 태양광 모듈을 더 많이 설치해야 아, 돼요. 예. 모듈을 설치한 사람이 많아져야 거기다 인버터 넣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N페이지 에너지는 사실 유가랑 상관관계 아니면 가스 가격이랑 상관관계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오히려, 볼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밸류 체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밸류 체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 퍼스트 솔라,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게 될 나머지 20기가와트 정도는 퍼스트 솔라와 뭐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다 채울 수 없으니까 중국 기업들이 채워야 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중국 기업 가운데도 좀 유망한 기업이 있어요? 네,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융기실리콘 자재라는 기업을 좀 선호합니다. 그러냐면은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웨이퍼로서 시작을 했던 기업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태양광 반도체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쪽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웨이퍼 쪽의 기술력에 있어서는 사실 뭐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단 중국밖에 못하는 웨이퍼인데 그 웨이퍼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웨이퍼를 잘 생산하고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웨이퍼가 최근에 이제 좀 경쟁이 심화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거를 이제 내재화를 시켜서 우리가 모듈까지 만들어서 팔자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뭐 몇 년 전이고요. 지금은 이제 모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웨이퍼부터 이제 그 모듈까지 네네. 쭉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그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리실리콘은 사실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쭉쭉쭉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원료가가 더 빠지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얘네도 사실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이제 한 200억 위안, 작년에는 한 50억 위안을 썼었는데 올해 한 200억 위안. 뭐 하나로 바꾸면 한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캐파 증설에다가 다 부으면서 지금은 이미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이제 시장 자강력을 높여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퍼스트 솔라와 하나솔루션 증설해서 양산되는 그러니까 가동하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하셨죠? 24년 말입니다. 24년 그리고 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서도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네네. 네. 24년 말과 중간에 계속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OCI를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은 OCI는 좀 다르잖아요. 뭡니까? 폴리실리콘 비중이 작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OCI를 뭐 폴리실리콘 기업이라고 인식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과거의 그 기억은 바로 OCI입니다. 제가 30만 원대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시계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시계 하나 살 수 있다라고 해서 60만 원 올라갔을 때 안 팔았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손해보고 나왔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 참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태양광 요즘에 참 분명히 태양광 시장은 되게 뭔가 계속 하고 있는데 주가는 내려가고 있고 그중에 퍼스트 솔라는 올라가고 있고 해서 어떤 일인지 했었는데 그 내막을 모두 다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진호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